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5월 2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여당 전북 충청권 투트랙 집중 유세 9일 남았고 총력제이다. 이미 우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다시피 대략 판세는 투표일 한 15일 전에 대략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세는 대충 다 나왔고, 전북은 정청래 지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선 이후 미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을 간다는 소리고요. 충청권이 핵심인데 우짜가 보기에 관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충청권을 간다? 이거 기존에 가지고 더불어서 그냥 먹는 판으로 봤던 게 충청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충청권을 간다. 의심장하지요? 그러면 국힘을 하나 더 보죠. 장동혁이 TK. 장동혁이도 정청래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지 미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TK 가는 거고요. 송원석이가 충남. 우짜가 지난 대선을 갖다가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번에 해가지고 지방선거 예상을 갖다가 우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그리고 이쪽에는 다 그냥 어차피 국힘이 수성하고, 그다음 서울도 해가지고 오세훈이가 해가지고 수성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하고 충청도, 특히 충남 둘 중에 하나가 해가지고 삐리삐리하다. 국힘이 뭘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또 충남을 가네요. 의미심장합니다. 더불어도 충남을 가고 지금 국힘도 충남을 가고. 자, 이 말은 전부 다 지금 죄다 충남으로, 충청도로 몰리고 있다는 소리인데, 의미심장하다. 판세는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래 된다라고 봅니다. 어쩌겠 어이구, 공주님 나왔네. 아이고, 공주님까지 출동한 거야? 공주님까지 출동했네. 네, 하여간에 우짜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힘 제로 15대 1, 그거는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대선 때 몇 년 전도 아닙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그것도 무려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나온 데이터가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그거 베이스로 봐야지요. 공주까지 출동했네. 문재인이하고 다르게 공주는 출동하면 플러스입니다. 문재인이 요즘 안 나오나? 넘어가고요. 김용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위기 전조 아닌 도약금. 이거 참네. 웃기지도 않다 진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위기 전조가 아닌 도약의 마찰이라고? 개똥 같은 소리가 찾아빠졌네. 자, 우자계 쪽으로는요, 이재명 정권을 갖다가 베네수엘라 정권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이재명을 베네수엘라 리라고 부르는데, 김용범이가 말하는 도약의 마찰은, 도약, 어디로의 도약이다? 우자가 보기에는 베네수엘라급으로의 도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치하고 자빠졌냐. 공정위, 주변기, 치무, 담합, 독과징금 291억 원, 자진신고 등 감면. 감면을 해줬다고? 별석 리니언 씨의 제재 실효성 의문. 시대 강견받고 또 이 주변기 여기 또 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말 억수로 해가지고 대단한 소리 했죠. 억수로 자신 있게 해가지고 뻥 때리며가 들어갔는데, 우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소수 특권은 이제 안 통한다 해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짓을 하고 자빠졌다. 감면해주고, 근데 감경받은 놈이 또 담합을 하고 자빠졌다. 큰소리 빵빵 치더만 해가지고 뒤에 와서는 이 짓하고 잡혔다. 역시나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이재명 정권답다. 이재명 정권의 인물답다. 넘어가고요. 삼성전자 연봉 보통 회사원 14배 K자 K-쉐입 이코노미라고 우자가 여러 차례 우자 뉴스 보면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사 K자 양극화냐? 그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어. DS 1억 연봉자 1900, 세전 7억, 중기 포함 근로자는 5061, 그냥 5천만 원의 소리지. 중기는 영업이익 n분의 1 성과금 연간생신. 이거 요번에 이거 협상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라네. 석가금 야사구도. 어이구, 막 차이나 지구 안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이제사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오늘 또 이란전 떠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밀락동에 사시는 분께서, 그리고 시베리아의 힘, 그 파이브라인 관련해서 얘기하셨던 게 깜짝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우자 급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사 K자 경제, K자 양극화, 이게 K자 쉐입 이코노미 아닙니까? K자 경제 떠들고 자빠진 연합지라시인데 우자가 힌트 줍니다. 노란봉투법 등 똥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 들어 누워라. 예, 그래 넘어가고요. 예, 스벅 제휴 겨우 성사됐는데 카드 업계 탱크데이 사태의 강호. 우리 삼성 모니터링. 참. 아니 뭐 잘못해서 해가지고 하면은요 어차피 소비자들이 여기가 저 더 이상 해가지고 시장에서 해가지고 존재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은 다 그냥 알아서 갑니다. 왜 이런 퍼포먼스 짓을 합니까? 이 뭡니까? 아우 스티커 쳐붙이고 이 스티커 보니까 이 문재인이 때 뭔 짓 했죠? 문재인이 때 노노 재팬 이지를 하고 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했던 그 짓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연상됩니다. 우자견적으로. 아니 잘못했으면 시장에 의해서 퇴출되거나 시장에 의해서 해가지고 철퇴를 맞도록 놔두면 되잖아. 왜 지구가 나서서 이 짓을 처하고 자빠졌냐고.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아 진짜 하는 꼬라지 보면. 뭐 이재명이가 뭐 일배 등등 해가지고 뭐 문 닫게 한다며. 이재명 까놓고 말해봅시다. 이재명 자기 입으로 해가지고 일배 출시다 얘기했잖아. 뭐 하여간에 우짜는 일배든 페미든 페미 사이트든 간에 강제로 문 닫게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사람들이 거길 안 가서 자연스럽게 문 닫게 하는 게 그게 정상이지. 뭔지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문을 쳐닫게 하는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게. 하여간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가지고 뭐 MOU 탄핵 나오고 이래가지고 어쩌가 유가 관련해서 잠깐 얘기합니다. 물론 유가 보려고 올린 게 아니고 저 MOU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임시된 빵용 미국 이란 MOU 약액각서 뭐 체결하리마니 그걸 갖다가 지난 그러니까 어제 뭐 주말 해가지고 많이 시끄럽죠. 이거 덕분에 유가가 떨어질 거다. 특히 1배럴에 무려 20달러나 떨어진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무짜 견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유가가 현재 해가지고 100불인데 20달러 해가지고 떨어진다네요. 그럼 얼마니까 80달러까지 가죠. 80달러. 여기 우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80달러는 우짜가 보기에는 거의 마지노입니다. 우짜가 뭐 개인적으로 보기 물론 뭐 수요 파괴 일어나면 한 6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하여간 80달러가 우짜가 보기에는 바닥이에요. 무려 만약에 MOU 때문에 80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우짜 개인적으로 무조건 삽니다. 무조건 이 기름 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밀락동에 계시다는 분께서 해가지고 시베리아의 힘 요거 얘기를 갖다 하셔가지고 뭐 요즘 뭐 이란 얘기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뭐 밀렸는데 뭐 트럼프가라다 트럼프 간 후에 푸틴이 바로 그 중국에 갔죠. 베이징에 가가지고 시진핑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였냐면 이 파워 오브 시베리아, 사이베리아. 그러니까 이 그것도 투죠, 투. 예, 투. 요거를 갖다 확정 지으려고 갔었지요. 예, 그런데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밀락동에 계신 분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자원을 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뭐 원리에 나서 헐렁하고 이러니까 널널하고 그러니까 자 말씀드리죠. 푸틴이 파워 오브 시베리아,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투 파이프라인 요거죠. 파이프라인 이 건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에 이어서 이른바 이해를 공유했다. 양국 간의 이해를 공유했다는 성적표 아주 초라한 성적표만 안고 그냥 러시아에 돌아가 버렸지요. 이거 요번에 푸틴의 중국 방문 이때 해가지고 이 시베리아의 힘2 이 파이프라인이 이거 계약이 완성되면서 특히 반미 진영에서는 이 양국 그러니까 그 뭐 브릭스하고 이래가지고 반미 진영의 그 둘 다 해가지고 그 대표 주자잖아요. 여기가 이 둘 간의 합의와 거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특히 반미 진영에서 그쪽에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러시아를 보시죠. 러시아는 정치적 합의를 얻어내면서 어떻게 양국 간 이해를 공유했다 하니까 정치적 합의를 얻어내서 노선 그러니까 이 루트를 갖다가 루트에 그러니까 이거 파이프라인 지나가는 루트 이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고 기본 틀 프레임워크도 마련되었다고 해서 자위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에너지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이 정치적 합의니 이런 거는 많고 실데 없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가격, 물량, 공급량, 생산량 증가 일정. 그러니까 이거를 뭐다 만들어 놓으면 이제 생산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량 증가 일정, 계약 기간 등
중요한 수치들이 요번에 제외됐다는 것이 요게 이번 합의 뭐 합의도 아니다마는 하여간에 이 중요한 수치들이 제외됐다는 거 이런 디테일들이 진짜 전체 계약의 핵심이라는 걸 갖다가 에너지판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껍데기만 가지고 갔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중국이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현실이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계약한 카타르 북부 유전 확장 사업이 1년에서 2년 안에 온라인 그러니까 재가동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반해서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시베리아 2는 요거는 2027년에 착공 예정이고요. 착공을 이제 시작해서 건설을 시작한다 이거고 연간 120억 입방미터 규모로 카타르 건과 달리 훨씬 더 긴 장기적인 계약입니다. 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카타르 것만 신경 써도 되는데. 이거 이어서 또 해가지고 뭐 카타르만 말고도 뭐 다른 데도 많습니다. 하여간에 카타르 건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외교에서도 역시나 타이밍이 무척 중요한데요. 2025년 9월에 파워 오브 시베리아 2 협정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뭡니까 이거 트럼프 해가지고 뭐 관세 해가지고 때린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미국산 LNG 수입이 감소했고 12일 전쟁 그러니까 작년에 벌어진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전쟁 12일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 안보 우려가 커진 직후에 그러니까 2025년 9월 작년 9월 이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벽한 시점에 해가지고 파워 오브 시베리아 2 협정이 체결이 되었지요. 그리고 중국은 이것을 하나의 신호로 활용했습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신호? 미국한테 보내는 신호로 말이죠. 만약 트럼프의 방중에서 미국산 에너지 구입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중국이 파워 오브 시베리아 2, 시베리아의 힘 2 파이프라인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갖다가 트럼프한테 보내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우짜는 봅니다. 따라서 중국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죠. 러시아는 유럽이라는 거대한 고객을 잃었지만 카타르, 중국이 이제 1년, 2년 안에 가지고 정산돼서 들어올 물건까지 기대하고 있는 카타르는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상태고요. 2026년 5월 현재 에너지 시장이 억수로 빡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스크바, 푸틴이 베이징, 시진핑을 상대로 협상 딜을 갖다가 맺으라고 압력을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전략 비축유가 그나마 제일 많다는 국가 중에 하나지요. 즉 파워 오브 시베리아 2 계약 확정 불발건에서는 누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주도권은 판매자 푸틴한테 있지 않고 사는 쪽 시진핑 중국한테 있다는 것 같다가 이번 파워 오브 시베리아 2 계약 확정 불발건에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반미 진영은요 프리스타일입니다. 이거 미국이 주도하는 이 동맹 이 연합의 경우에는 미국이 확실하게 우두머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반미 진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데올로기 뭐 요즘판 이데올로기라 말하기 참 그렇다마는 하여튼간에 낡아 빠진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번 건이 아주 계약이 다 되었겠지요. 근데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 판때기를 갖다가 이데올로기 같은 협소한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요 판판이 망한다는 걸 갖다가 이번에 또 시진핑 중국이 잘 보여줬다고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중국 석탄 광산 폭발 사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죠. 5월 23일 중국 북부 산시성에 있는 리우센유 석탄 광산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최소 9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초기 조사 결과 탄광 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검출되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인적 과실을 시사하지요. 산시성은 중국 주요 탄광 채굴 지역으로 이번과 유사한 탄광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부실한 안전 절차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우짜가 중국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히토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중국 인민들은 히토류, 즉 중금속에 노출이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중국은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탄광 같은 걸 계속 돌리고 있고, 그리고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탄광 사고도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이러면서 산업적 인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중국 얘기는 하나 더 해보죠. 자, 그래가지고 연합 지라시가 아니고 올드 차이나 해가지고 중국 불법 해외 주식 거래 대거 단속 푸트, 뭐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십니다. 푸트 타이거 증권 다 아시는 곳인데 이 불법 수익 몰수했다, 알게 되죠. 아이고, 이재명이 억수로 좋아하는 롤 모델을 할 수 있는 사례인데, 자, 말씀 드려봅니다. 시진핑에 대한 우짜가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시진핑은 정치 쪽은 레닌주의 좌파,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십니까? 자유를 축소하는 쪽이죠. 정치는 레닌주의 좌파로서 자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경제는 마르크스주의 좌파, 즉 민간기업 활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외교 정책은 민족주의 우파, 즉 더욱 대립적인 밖에 뭐 미국, 중국하고 뭐 밖에 있는 거, 중국 밖에 있는 국가들과는 더욱 대립적인 방향으로 가는 민족주의 우파 쪽으로 외교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이끌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시진핑이. 덕분에 중국 공산당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캠페인을 벌인 후에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 지주 회사 중 하나로 홍콩, 싱가포르,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8개 시장에서 디지털 증권 중개 및 자산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푸트 주가는 폭락해버렸습니다. 시진핑의 경우 정치 쪽은 레닌주의 좌파, 경제는 마르크스주의 좌파, 외교 정책은 민족주의 우파, 아주 뭐 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하고 섞어서 아주 재밌게 하죠. 자, 이런 것 덕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짜가 시진핑을 갖다가 간단하게 코멘트 해봤습니다. 넘어가고요. 롯데 기사고요. 저 인도 해가지고 소매 기름값이 올랐다, 이 말이 되죠. 이란전 이후 세 번째로 올랐다, 이게 됩니다. 말씀드려보죠. 인도 석유부 추산에 따르면 인도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 낮은 국내 판매 가격과 높은 수입 가격 간의 격차로 인해,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똑같습니다. 이런 격차로 인해, 갭으로 인해 매일 75억 루피, 달러로換算하면 7,780만 달러의 손실을 매일마다 합니다. 매일마다 보면서 기업들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죠. 수익 가격은 높은데 판매하는 가격이 낮으면서. 이런 가운데 로이터는 인도 국영 연료 소매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거 뭐 주유소 이런 거죠, 여기들이 5월 들어서 세 번째 기름값 인상을 했고 논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 기름 사는 사람들한테서 욕을 많이 들어먹겠다, 이거야 되겠죠. 참고로 5월 셋째 주 미국이란다. 인도 소매업체들은 휘발유 값을 1리터에 0.87 루피 올려서 99.51 루피,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1리터에 1.04달러로 만들었고, 그리고 경유 디젤 가격도 1리터에 0.91 루피 올려서 92.49 루피, 달러로는 0.97 달러, 그러니까 1리터에 0.97달러로 또 인상을 했습니다. 디젤 경유 가격도. 참고로 인도 기름값은 지난 세 차례 인상 동안 몇 배가 튀었다? 5배가 튀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미국 당국자 호르무즈 해역 개방, 이란 농축 우라는 폐기 원칙적 합의, 이거 가지고 지난 주말에 가지고 엄청나게 장사해 먹었습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많이 떠들 건데요. 이거 우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합지라시 기사에 대해서는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대략 하루 정도 팔아먹고 현재 엎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연합지라시가 많이 늘어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미국 이란 MOU 해가지고 뭐 쓰니 많이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중대 기로에 서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그리고 전쟁 종식, 핵 협상 연기, 핵 협상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 기반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 아니면 전술적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란 지도부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 재개를 택할 것인지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가 2026년 5월 현재
트럼프가 이란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언급할 때마다 이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기 전까지는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전략적 실수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지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참고로 과거 이란 지도부 누굽니까? 죽은 하메네이 지도부의 레드라인은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하메네이가 죽은 2026년 이란전에서 보여준 이란의 회복력으로 인해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시키고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확보하는 것이 이란 핵 문제보다 이란의 최우선 과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과 실질적인 경제 보상을 확보한 후에야 이란이 진지한 핵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죠. 물론 누구나는 아닙니다만. 하여간에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는커녕 2026 이란 전쟁은 이란의 협상력을 높이고 핵 문제를 협상 의제에서 뒤로 밀리게 만들면서 이란 전쟁 것만 놓고 보면 실패한 전쟁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전쟁 전략의 실패입니까? 트럼프가 되겠지요. 물론 우짜는 2026 이란 전쟁의 진짜 목적은 우한폐렴 시즌2, 즉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 재편에 있다고 계속해서 본 컨텐츠 등에서 뉴스모음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5월 15일 뉴스모음에서 이란과 미국과 이란 간의 이 토크 협상은 게임 이론 컨셉에 나오는 전형적인 내시 이퀄리브리엄, 내시 균형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가운데 이란 파르스 통신은 협상팀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이 초기 접근 방식에서 물러나 이란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세 가지 중요한 쟁점이 남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에서 소개해보면 첫 번째 핵 문제의 경우 이란은 이번 토크 어바웃에서 핵 문제에 대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상대방 즉 미국이 신뢰 구축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만 다음 회담에서 핵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동결된 자금으로서 동결된 자금의 이양은 그러니까 이란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 이거는 필수적이어서 이란이 협상에 나서기 위한 두 번째이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동결된 자금이 이란에 돌아오고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에서는 협상을 일절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자, 세 번째는 뭐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문제인데요. 또 다른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문제인데 미국은 해협이 이전 상태로 완전히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서 이란은 선박 통행량만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입에 침 바르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거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이거 이런저런 원래 외교파는 말을 갖다가 이래가지고 살살 돌려자는가 우리가 까놓고 말씀드립니다. 이란의 주장에 대해서 이는 이란이 자체적인 방식으로 통행 허용 선박수를 갖다가 지 마음대로 정하고 이란이 승인하는 만큼만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다. 그러면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선박은 이란의 통제하에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통해서만 통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재개방이 아니죠.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택적으로 내 친구들 배들만 통과시켜 주겠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과 미국 간의 MOU 양해각서가 곧 발표된다고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어제 해가지고 막 많이 떠들었습니다. 근데 우짜 쪽으로는 지속 가능성 양해각서를 사인한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에는 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MOU 양해각서에서는 이란 핵 문제, 이란 제재,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인 지위 문제 이거를 갖다가 30일에서 60일 후에 후속 협상으로 미루는
첫 번째 틀, 퍼스트 스텝 프레임워크일 뿐이라고 우자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자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임시 땜빵이다 이게 되겠죠. 실질적인 협상은 앞으로 30일에서 60일 후에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후속 협상, 후속 과정에서 시작되며 서명된 MOU와 지속 가능한 합의, 세틀먼트 사이에서는 간극은 이 사이의 MOU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 사이의 간극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억수로 큰 경우에 해당하는데 최근 사례가 없냐? 있지요.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2024년 레바논 휴전 그리고 2025년 10월에 나온 이른바 가자지구 정전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벌써 25입니다. 자, 조금 더 얘기해 보면 트럼프가 월드컵 이번에 미국에서 월드컵 열리죠. 월드컵 그리고 미국이 이번 올해 해가지고 건국 20이란다. 건국 250주년 행사를 있습니다. 올해가 미국이 건국된 지 250년이다. 250년. 그리고 또 올해 뭐가 있습니까? 2026 중간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월드컵,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 그리고 2026 중간선거로 관심을 돌리는 상황에서 전쟁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비록 미국과 테헤란, 이거 테헤란과 워싱턴이 포괄적인 합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합의, 우자 기준에서 뭐 임시 땜빵입니다. 이거 MOU. 이 새로운 합의는 미국이 곧 이란과 다시 전쟁할 거라는 가능성을 상당히 줄여준다는 점을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지금 전쟁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가능성을 줄인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전쟁이 안 터진다는 전쟁을 갖다 다시 벌이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준다. 이게 실제로 그럼 우자가 보기에는 진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되겠죠. 관련해서 조금 더 뒷얘기를 좀 해보면 이번 MOU 타령 이번 주말에 많이 떠들었던 MOU 타령의 경우에는요. 5월 20일에 EIA 어디입니까?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죠. 여기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우자가 이미 소개시켜드린 바 있는 차트인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 재고 감소를 갖다가 발표하기 15분 전부터 이 MOU 타령 미국, 이란, 미국의 MOU 타령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EIA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원유 재고 감소 발표가 나오기 15분 전에 그때부터 MOU 타령이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물리적인 공급 충격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급되지 못한 석유 지금 벌써 몇 달입니까? 석 달입니다. 석 달 동안 해가지고 공급되지 못한 석유는요. 면준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심심할 때마다 금융위기 터질 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마우스 클릭 한두 번만으로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뻥튀기를 시키죠. 그런데 이 공급되지 못한 물리적인 석유는요. 마우스 클릭 한 번, 몇 번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사질도 안 되지요. 키보드로 0을 갖다가 아무리 수백 개를 쳐가지고 넣어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듯이 그런 짓은 통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물리적인 석유 공급량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또 이란전 해가지고 또 요약을 해보죠. 며칠 차냐? 86일 차네. 86일 차 해가지고 요약을 또 해봅니다. 이거는 우자가 또 3월 달에 너무 크다. 3월 달에 언제 3월 20일 뉴스 몸에서요. 이라크가 총 길이 970km짜리 키르쿠크 제이안 송유관 파이프라인 또는 이름이 이라크 터키 파이프라인 줄여서 ITP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돌기라고 우자가 3월 20일 뉴스 몸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라크 석유부는 생산 중단된 이라크 유전을 다시 펌프질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과 협상 중이며 터키 제이안 항을 통한 원유 수출 재개를 위한 기술 및 물류 준비도 며칠 내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이라크에서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우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저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 이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저렇게 이 현재 죽은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사용을 안 하면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호르무즈 해협이 죽은 상태가 된다는 걸 뭐 뜻합니까? 중동 국가들이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회피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회피하면 또 어떻게 방법으로 회피하게 되죠? 이런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건설 그리고 확장하면서 이제 회피하게 되겠죠. 즉 2026 이란전은 페르시아만 산유국들로 하여금 안보 강화, 안보 그리고 전쟁 복구 그리고 파이프라인 건설에 더 많은 돈을 쓰게 강제하면서 덕분에 과거처럼 그렇게 저렴한 중동산 에너지 이거는 이제 없다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된다. 우짜 의견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어제 해가지고 공개용으로 돌렸는데 아시아의 석유 수입 구조는 강제 개편 중이다라는 영상을 우짜가 어제 일반용으로 해가지고 돌린 바 있습니다. 공개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네, 오늘 가지고 미국 소비자 심리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 데이터 지난주 금요일인가 나왔는데 우자가 뭐 분량 때문에 패스했는데 오늘 말씀드리죠. 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4월 49.8에서 5월에 44.8로 아이고 많이 들이죠. 쭉쭉쭉 내려갑니다. 44.8로 많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커런트 컨디션 그러니까 현재 경제에 대해서는 4월에 52.5였는데 5월에 45.8로 아이고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런트 이코노믹 컨디션 나와 있죠. 허연 거 쭉 떨어지죠. 그리고 컨슈머 익스펙테이션 소비자의 경기 전망 뭐 이런 거죠. 컨슈머 익스펙테이션 이 가지고 4월에 48.1에서 5월에 44.1로 이것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주로 대략 한 4포인트 이 정도 내려갔죠. 이거 보시면 다 50m로 다 까봐서 제가 넘어갔고요.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커런트 컨디션 현재 상황 그리고 컨슈머 익스펙테이션 향후 전망 모두 이 역대 최저입니다. 이거 역대 최저입니다. 이 역대 최저치에 근접하고 요 비교할 게 그 직전에 가지고 요거 비교했잖아요.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1980년대 70년대 이때 아니에요. 이때 수준이 됩니다. 게다가 해가지고 커런트 컨디션 해가지고 현재 상황은 여기 보이지도 않죠? 이 위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컨슈머 익스펙테이션 향후 전망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은 이거 향후 전망해 가지고 이거 좀 많이 내려갔다 이거지만 그때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쪽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보시면 이게 44.8로 가지고 엄청나게 내려갔잖아요. 비교할 게 지금 그나마 이때입니다.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이건데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역대 최저다 이 말이 되고요. 현재 이 수치는 2008 금융위기 언제입니까? 2008 여기죠. 2008 금융위기 때 최저치보다 낮고요. 1980년대 여기죠. 1980년대 경기 침체기 경제 침체기 이때 최저치보다 낮고요. 더 떨어지고 있고 1978년 요 뭐 차트에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1978년 이후 주요 경기 침체 뭡니까? 경기 침체 발생했는 거 이거. 경기 침체 발생한 2008. 이거 우한 폐렴 미리 터졌잖아요. 주요 경기 침체 리세션이 터졌을 때보다 현재가 더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리세션 공식 리세션도 안 나왔는데 이 꼬라지가 된다 이거죠. 좀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응답자 중 57%가 미시건대에서 벌이는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사람 중 57%가 높은 물가가 개인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4월 50%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현재 어떻습니까? 이란 전쟁 이후에 50%나 이상 급상승해서 무려 50%입니다. 상승해서 1갤런에 4.5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미국인들은 요즘처럼 재정적으로 취약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는 소리죠. 과거 어느 세를 비교해도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일단 이어서 해가지고 미시건대 인플레이션 데이터, 인플레이션 예상치 나왔는가 그것도 말씀드리죠.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1년짜리죠. 1년짜리는 어떻게 된다? 4월에 4.7%인데 5월에 4.8%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5년에서 10년 향후 인플레이션 예상은 4월에 3.5%인데 5월에 3.9%로 이것도 이거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미시건대 미시건대 데이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불황 수준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해가지고 고용 없는 창업 전성시대다 해가지고 자 말씀드립니다. 블룸버그 차트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용을 할 것 같은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저 사업 창업 기업들 창업이다 하고 기타 등등은 뭡니까 이거
창업 그러니까 창업을 했는데 고용을 안 할 것 같은 기업들 이 창업 숫자다 이거 되죠. 보시면 아이고 이거 뭐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엄청 여기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데 여기가 많이 증가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말씀드려 봅니다. 미국의 월간 창업 건수고요. 월간 창업 건수 퍼런 거 허연 거 다 합쳐서 월간 창업 건수고요. 그 중에서 고용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비율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인데 고용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미국의 월간 사업 신청 건수, 그러니까 창업한 거죠. 창업하는 건수는 약 50만 건으로 우한폐렴 이후, 언제입니까? 우한폐렴 이후. 미친 듯이 늘어나죠. 우한폐렴 이후, 즉 2020년과 2021년 최고치 이때 찍었는데 이때 이후에 현재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 그러니까 고용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전체에서 불과 30%밖에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60%에서 절반으로 줄었고요. 뭐 쭉 올라가면 이때는 많이 차지했잖아요. 이때는 많이 차지했죠. 많이 차지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고용 창출 안 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이전에는 20년 전에는 60%가 되는데 그런 게 현재는 30% 절반으로 반동가리가 나버렸다 이 말이 됩니다. 게다가 고용 가능성이 높은 창업 건수 중에서도 실제로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여기서 또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요즘 창업하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IT 등등 이런 거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요즘 창업하는 대다수의 신규 사업체가 1인 기업이며 창업자조차 정규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고용이나 경제 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 갖다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기술 발전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직원 없이도 매출을 갖다가 혼자서 큰 매출을 낼 수 있게 되면서 1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가 되죠. 어쩌든지 간에 미국도 일자리 창출 없이 사업체만 번성하는 현재 꼬라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자가 고용 없는 창업 전성시대다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자, 이거 가지고 블룸버그 해가지고 보시면 주식 그리고 10년 만기 미국채 그리고 요거는 기업치죠. 예, BAA 뭐 요거죠 등급 요건 팁스 유명한 팁스고요. 요거는 원자재입니다. 보시면 오라 예 이거 원자재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좋죠. 언제입니까? 1970년대를 갖다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수익률이 좋은 게 뭐였다? 원자재였다라는 소리가 되고 반대로 주식은 퍼포먼스가 제일 꼴찌였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말씀드려 봅니다. 초제목으로 인플레이션 헤지는 원자재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대인플레이션 시기로 유명하는 게 언제입니까? 1970년대죠. 이때 당시 주식의 실질 수익률, 뭐 이거죠. 토탈 리턴, 리얼 리턴 나와 있잖아요.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이러면서 주요 자산군이라는 거, 주요 자산군 중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주식이. 반대로 원자재는 324%나 급등하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언제? 1970년대. 요즘 뭐 비교가 많이 되죠.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1차, 2차 웨이브 해서 우자가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1970년대하고 1980년대 초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소리하는데 그때를 비교하면 이 꼴이 된다는 소리죠. 10년 만기 미 국채 요거와 회사채 역시 인플레이션 시기에 보유하기에는 나쁜 자산으로 간주되지만 그래도 주식보다는 우수한 나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현금 흐름이 먼 미래까지 예상되는 고성장 테크주 뭡니까? 매그니피션트 세븐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때 모든 자산 중 가장 취약하다는 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90년 걸프전, 즉 무차기 조선 1차 이라크전인데 이때 당시 S&P 500은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했고요.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 터졌죠.
이때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S&P 500이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했고요. 주식과 채권 가격도 동시에 떨어졌었습니다. 1973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3%를 넘을 때 주식이 실질 수익률을 갖다가 올린 경우는 48%에 불과했지만 인플레이션이 3% 미만일 때는 90%에 달했습니다. 뭐가 주식의 실질 수익률이 올려진 경우가 말이죠. 퍼센테이지가. 자,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흔히 주식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어떻다? 1970년대를 보면 주식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아니다. 그것도 결탄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갖다가 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차트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자견적으로는 뭐 계속 지금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 자산 그 중에서도 원자재 쪽이 킹이라고 봅니다. 무자견적으로는 뭐 좀 전에도 영상 초안부에 유가가 만약 $20가 떨어지면 우자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연휴를 보내고 계실 건데 2026년 5월 2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